투기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과세 정의를 내세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학교 미투는 교사와 학생 간 성인권의식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영 선생이 작성한 가족단명첩이 처음으로 발굴돼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 없는 노조라는 유언 비어를 반박하기 위해 포스코 새 노조 조합원들이 가면을 쓴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씩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낮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50mm, 대구와 그 외 경북은 최고 30mm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19도, 봉화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두 23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여기에 가끔씩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카프나 겉옷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오전까지는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부세율 인상과 적용과표 확대 등 주로 수도권을 겨냥한 대책이지만 대구 수성구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규제를 받고 효과는 어떨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세권의 학군까지 좋다고 평가받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6억 원대이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값이 1년 새 37%나 올랐습니다. 며칠 전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인근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투기 관련해서 발표 났을 때 당분간 조금 주춤하더만 다시 발표하고 한 1억 가까이 올랐죠. 내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죠.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6.36%를 기록해 서울 6.55%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줄어듭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가구는 수성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도 수성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금지한 것은 거기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좀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주택의 추가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종합대책의 큰 틀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중심에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다 보니까 실제로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되는 아파트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잡히면 그 여파가 지역에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방위적인 정부의 세제 금융 규제가 대구의 아파트값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대구 교육 현장에 잇따라 불거진 미투 폭로는 학생 인권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요. 인권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대구 교육계가 보수적이란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당국은 미투 폭로가 터져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야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이른바 사후 약방문 대책입니다.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옹호관을 두어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도, 광주, 전라북도 4곳뿐. 대구는 2011년에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우동기 교육감이 반대해 다음 해 대구 교육권리 헌장을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권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력이 있지만 권리 헌장은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합니다. 헌장이 있는데 헌장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구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구교육청은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3명 가운데 혼자만 인권 조례에 반대했고 교육감이 된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교권에 대한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에 맞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보고. 교권 침해만큼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구 교육계가 학생 인권을 지키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스코 새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노조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실체 없는 노조라는 유언비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은 사측의 방해로 정식 출범 전까지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가면을 썼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수건과 흰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이번에 설립된 금속노조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이들이 공개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포스코 사측의 감시와 협박, 회유와 탄압이 거세지고 있어 정식 출범 전까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실체가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외부에 퍼뜨리고 있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방해 조직을 즉각 해체하여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 정치권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 사측의 노조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포스코가 새 노조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다 산산이 부서졌던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했고요. 또 무노조 경영 50년 동안 포스코에 자리 잡은 군대식 문화, 억압적 노무관리.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등 뿌리 깊이 박힌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고 노조가 포스코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모든 걸 지도하고 지지하며 연대 함께하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조합원 비공개 총회를 거쳐 다음 달 포스코 노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문중 대표들과 함께 작성한 가족단 명첩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이 명첩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과 고성 이 씨의 가족단 명첩입니다. 이 명첩 표지에는 1910년 5월 시작돼 1918년에 작성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단 명첩에는 석주 선생이 쓴 가족단을 만들게 된 취지서와 문중의 대표 65명의 이름과 사는 곳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가족단 명첩을 만든 그 이듬 해인 1911년에 가산을 정리하고 문중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지금 지방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 당시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가실 때 한 3분의 1 정도에 갔었다고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두 분 다시 이제 만주로.
이 명첩은 석주 아들 동구 이준영 선생이 1918년에 완성했고 후손인 91살 이종기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안동댐 수몰마을 생활사 기록화 사업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가족단 명첩은 그동안 석주 유고 등의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며 실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4개 수몰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현대 시기의 중요한 독립운동 자료나 우리 근현대 시기의 주민들의 생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된 가족단 명첩이 한글로 번역되면 석주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게 된 경위와 문중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에 강한 햇볕 때문에 피해를 본 과수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박 방지망을 햇빛 가리개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풍작을 일군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즈음에 수확하는 홍로가 과수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과실이 한창 크는 시기가 폭염 때와 겹치는 홍로는 올해 햇빛 대임이나 발육 부진이 심각한데 이 과수원은 상등품 출현율이 무려 70%를 넘고 있습니다. 과수원 하늘을 뒤덮은 우박 방지망을 적절하게 활용한 덕분입니다. 은은하게 그늘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것에 이 더워도 이 밭에 보시면은 일소가 전혀 한 개도 없다. 거기 보시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올 같은 데. 방지망으로 햇빛 양을 조절하고 미세 살수 장치를 추가하자 폭염 속에서도 과수원 내부 온도는 섭씨 30도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예년 수확량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대과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3.3제곱미터당 3만 원이 넘는 값비싼 시설비입니다. 의성군은 2cm인 그물코를 1cm 미만으로 더 좁히고 자동 설비 기능을 제외해 시설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의망으로서는 3,000평에 1헥타르에 한 5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보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성군은 우박 방지망 대신 일소 방지망이란 명칭으로 농가에 홍보하고 시범 사업도 올해 3곳에서 내년에 10곳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돌봤던 동거차도 주민들은 요즘 만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감시 초수마저 떠나보내면서 헛헛해진 마음 한구석에는 생계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의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태어나 평생 어업을 하며 살아온 주민 이호경 씨. 참사 초기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월호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숨진 아이 아버지의 감사 편지를 받은 뒤 4년이 넘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산속 움막을 차려 인양을 지켜봐온 시간 동안 집도 음식도 위로도 내어주던 이 씨는 유가족들이 3년 8개월 만에 철거한 초소를 집 마당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마당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혹시 엄마 아빠들이 오더라도 빨리 더 잊혀지지 않을까. 과거 자원이 풍부해 부자섬으로 불렸던 동거차도는 그날 이후 마을 전체의 생업이 무너진 상태. 참사 초기 기름이 거칠만 하던 지난해 다시 인양 작업으로 기름이 또 유출되면서 자연산 미역은 물론 양식도 멸치잡이도 모두 망쳤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을게 우리가. 빚도 많이 줬고 그것 때문에 돈 조금 못 번 괜찮아라. 안 그요? 다시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동거차도를 중심으로 진도군 조도면 전체에서 25건, 200여 명의 어민들이 정부의 오염 피해 보상을 접수한 상태. 지난 2014년 턱없는 보상금으로 생활고를 겪은 터라 이번에도 우려가 크지만 아픈 사람들을 품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동거차도 주민들은 유가족들이 떠난 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산 지역 이전 공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인재를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대학 출신 구직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민성빈 기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17명을 한꺼번에 채용합니다. 지난해보다 43명을 더 선발하면서 비수도권 인재를 상당수 뽑을 예정입니다. 117명 채용 규모 중에 부산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지원자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 한국거래소와 주택금융공사도 각각 47명과 10명에 대한 채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남부발전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18%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B&K그룹이 하반기 220명을 뽑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하반기 들어 채용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채용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는 대거 12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에 나서는 지역 기업 대부분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향토 기업으로서 나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부산 쪽의 학교 졸업생들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모처럼 지역대학 출신자들에게 반가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도로에서 40살 신모 씨가 몰던 BMW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에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토바이와 BMW 차량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토바이에 불이 나면서 BMW 차량에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었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계명대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2016년 달빛동맹 협력 과제로 채택돼 3년째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두 지역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과 지역안전,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 관련 11개 분과 26개 주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특히 두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자치조직권 확대와 사무배분 기본 원칙 재정립, 지방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령 재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신한울 월전 3, 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군수는 정부에 대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과 원전 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 군수는 청와대 인근에서 일주일째 열린 울진군민 항의 집회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에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교사 120명을 뽑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37명, 초등학교 60명, 특수학교 23명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시 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0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발표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31명, 초등학교 412명, 특수학교 12명 등 455명을 선발합니다. 포항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 환동회 종합민원실은 도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복합 민원 전문팀 등 3개 전문 민원팀을 구성해 매주 지역 상공업계와 상인연합회, 건설협회 등을 찾아 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현담 민원실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소한 질문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낮에는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50mm, 대구와 그 외 경북은 최고 30mm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19도, 봉화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두 23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가끔씩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카프나 겉옷 등으로 체온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1도, 고령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23도로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8도, 김천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문경과 김천 모두 2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예천 18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3도, 예천 22도 예상됩니다. 포항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